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와 미래연구원 송창호입니다. 최근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제주 유입 인구의 증가로 제주 사회와 자연 환경의 수용 용량이 한계에 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 폐기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원인자 부담, 즉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입법 추진과 제도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주 관광경쟁력이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와 더불어서 정책 토론회를 마련해서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고범영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한 분은 제주관광협회에서 부석현 기획조사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고범영 환경정책과장님, 예.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논의의 배경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제주는 유네스코 상관왕, 람사르 습지 등 4개의 국제보호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지역으로 한 해 약 1,500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국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2010년 이후 우리 제주는 지속적인 유입 인구의 증가와 관광객 등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교통, 쓰레기, 하수처리 등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도 너무 많은 관광객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세계 관광지 5곳 중 하나로 제주를 꼽은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에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수입자 부담, 원자 부담 등의 이론에 근거하여 제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관광 비용, 환경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 과장님 말씀에 들으셨는데요. 지난 10월에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도민선물에 계셨잖아요. 이에 대해서 관광업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지난 10월에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한라홀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도민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관광호텔업과 그리고 이제 렌트카업 그리고 전세버스업 대표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의견을 피력을 하셨는데, 당시 의견으로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제주 지역의 관광업계는 파탄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로 인해서 제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관광 산업의 침체는 곧 제주 경제 전체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여금 제도의 도입은 관광 산업을 넘어서 곧 제주 경제 전체를 포기하는 어떤 처사에 반대 입장을 사실 밝힌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계에서는 사실 돈의 관광업계 현실을 모르고, 그리고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거치지 않고 구체적인 어떤 징수 금액과 그리고 이제 징수 방법까지 발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도세 형식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할 경우에 여행의 자유,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제주 자연 경관이라든지 가치를 충분히 알고 방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해당 관광지 또는 경승지를 방문할 때마다 별도의 관람료라든지 입장료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추가적인 부담을 내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장님, 네. 우리 관광업계에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거 본격적으로 토론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용어를 정리해서 가지고요. 그리고 관광세, 입도세, 생활 폐기물 원인자 부담 등 다양하게 거론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네. 그런데 이제 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 이제 명칭을 정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아직 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가칭입니다.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명칭이 변경될 여지도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가칭 제주 세계 환경소득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연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한국법제연구원에서가 용역을 수행을 했는데, 이때 환경기여금을
항공사나 선박사의 징수 의무를 부담해서 공항이나 항만에서 징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기여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네. 제주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공항이나 항만에서 기여금을 징수하는 것은 입덧세로 비춰져서 헌법에서 정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환경보전 기여금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경보전 기여금은 환경에 부담을 준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으로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제주의 환경보전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일부에서 입도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환경보전 기여금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환경보전 기여금 제도가 도입에 대해서 기여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재원으로 생태계 보전 및 보건 사업, 생태 관광 육성 등 제주의 환경 가치 증진 사업뿐만 아니라 납부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도 투자를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요. 예. 국내 사례는 이거 있습니까? 이런 사례가? 국내 사례는 그 강원도에서 잠깐 준비를 하다가 입법화를 못한 걸로. 외국에서는 있는가요? 외국에서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아. 예. 그럼 부장님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러한 관광객에게 원인자를 부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그 관광 진흥의 목적으로 해서 그 전 지역에 부과하는 사례는 이제 없는 것으로 저도 이제 좀 파악은 됐는데요. 국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투어리즘 관련해서 북촌 한옥마을에서 검토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종로구 북촌 일대인데 북촌 일대는 그 한옥 보존을 명목으로 해서 지구 단위 계획에 포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법규는 자기 집이라도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옥을 헐고 또는 빌라나 빌딩을 짓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그 불만이 상당히 컸고, 그래서 이러한 그 지역민들의 고충을 받아서 18년도 7월부터는 그 관광 허용 시간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관광을 허용을 하고, 일요일에는 휴일로 지정을 했는데 이 또한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 유명무실한 이런 법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지역이 서울의 서촌 세종마을, 그리고 경남 통영의 동피랑마을, 그리고 부산 김천마을, 전주 한옥마을 등이 이제 과잉 관광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잠깐 살펴보면 이탈리아 도시에서 그 부과하는 도시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도시세가 생겨난 이유가 2009년도에 그 뉴욕발 금융위기에 따른 그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각 도시마다 도시세를 부과하는데 2011년 1월 1일부터 처음에는 용어가 체류 기여금, 역시 지금 이제 기여금이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용어로 보면 사실 강제성은 없어 보이지만 반대로 강제성이 있는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별로 금액을 다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세금이라든지 또는 이제 같은 숙소에 10일 이상 숙박을 할 경우에는 면제를 해주는 등의 어떤 예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그 독일의 베를린시에서 그 도시세가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은 2014년부터 유럽의 그 다른 관광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도시세를 도입을 해서 베를린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는 숙박 요금의 5%를 도시세로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좀 조사가 됐습니다. 네, 한 발 더 나가보죠. 그거에서 그 이탈리아라든가 베를린이라든가 이거는 어디서 봤습니까? 이건 어디에서 지금 징수를 하죠? 요거는 이제 그 이탈리아라든지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은 뭐 일방적인 어떤 그 징수라기보다는 어떤 합의에 의해서 이제 그 징수를 하는 방안들인데, 아무래도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이 좀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 얘기해보도록 하죠. 예. 쓰레기 포화라든가 교통혼잡 등 제주국도 환경 수용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을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다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환경부 통계가 2018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그 통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전국 인구가 5,200여만 명이 하루 폐기물을 56,000여 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도의 경우는 인구는 66만이고 전국 인구의 약 1.28%를 차지하고 생활 폐기물 배출량은 1,313톤을 배출해서 전국 배출량의 약 2.34%를 차지하고 있어서 2배 이상의 생활 폐기물을 더 많이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의 경우를 보면 강원도도 인구는 전국의 약 2.97%이나 배출량은 4.23%를 배출하고 있어서 이거를 보더라도 어떤 체류형 외부 방문객이 많은 지역은 인구 비중보다 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사람의 하루 배출량을 비교해봐도 전국 평균 한 사람은 약 1.06kg을 배출하는데 우리 도는 1.9kg을 배출해서 약 2배를 더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국 평균보다 많은 배출되는 양이 제주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배출된 양이 통계에 잡히는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다시 그거에 한번 더 여쭤보죠. 예. 그러면 제주도 환경의 수용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제주 관광객들, 제주 찾는 관광객들이 제주 경제에 일조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것을 어떻게 다루는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 관광업계나 주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안 그래도 지금 현재 관광업계가 안 좋은데 특히나 이제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방문객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국내 관광객보다 해외로 많이 나가는 이런 실정에서 제주도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게 관광 비용에다가 더 부과되는 게 돼서 관광 경쟁력을 저하시킬 거라는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환경보전기여금을 증수한다고 해서 이걸 어떤 쓰레기 매립장을 확충하거나 하수 처리장을 증설하는 이런 환경 비용에만 쓰기보다는 생태 관광을 활성화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관광을 목적으로 찾아오게끔 하는데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관광지 어떤 환경 개선이라든가 예, 이렇게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아까 일조하고 있는데 너무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주도의 경우는 사실 지난 10년 사이에 관광객 수가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데이터 통계상으로 분명히 이제 보여주는 부분들인데 이런 관광객 증가의 중심에는 저비용 항공이 어떤 활성화가 큰 몫을 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제주 올레 상품이 히트를 치면서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들이 사실 방문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는 관광 상품이 어느 상품보다도 사실 효자 상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드 배치 중국 정부에서의 방한 관광 금지 조치라든지 일본 정부에서의 경제 보복 등으로 인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을 했지만은 사실 이 빈자리를 내수 시장에서 메꿔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 상황에서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로 침체되어 있지만은 제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우리 관광업계에서의 어떤 타격은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사실은 우리 관광업계에서도 공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지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 휴폐업이라든지 또는 이직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 방안이 없는 상황이 사실은 우리 관광업계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희 연구원에서 환경보전 기여금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결과가 찬성이 90%가 넘습니다. 지난 10월에 특별자치도에서 지난 10월에 도민설명회에서 숙박업, 렌트카, 전세버스를 통해서 부과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난 10월 10일에 ICC에서 관광업계 분들 모시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어떤 제도 도입 시 관광객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서 관광객 감소로 도민 소득에 악영향이 끼치게 될 거다. 또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시 관광객 감소로 있는 제주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 거다는 우려도 있었지만은 또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의한 규제를 풀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이제 코로나 시대를 해서 보시면 해외로 나가던 관광객이 제주도로 모이고 있고 이런 실정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논의하기는 지금이 적기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보전기여금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항이나 항만에서 징수하는 방안도 연구가 됐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차선책으로 한 게 숙박업이나 렌트카, 전세버스 등을 사용하는 자료부터 징수하는 어떤 안이 지금 현재가 마련되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도 관광업계에서 제시하는 부분이라든가 저희들 나름대로도 또 어떤 ICT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관광업계의 의견도 수용을 하고 저희들 행정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근데 연구가 근데 우리 부장님 아까 그 도에서 얘기가 나오자고 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그 도민 설명회에서도 사실 저희 관광업계에서는 그 도입 자체의 반대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부가 징수 방안에 대해서 이제 업계에서의 어떤 그 반대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 업계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2012년도에 58만이었던 그 제주 도민 인구는 2019년도에 69만 명으로 무려 그 11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레기라든지 또는 상하수도 이런 어떤 환경 수용 시설을 이런 인구 증가에 따른 수용력 우려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게 저희가 보는 첫 번째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인구가 급증하는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인구의 증가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제주도는 살만한 어떤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도민 증가에 따른 수용 시설 개선에 대한 지적 없이 모든 책임을 관광객 증가에 따른 문제로 떠미는 정책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로는 현재 그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관광객들을 유인하고자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관광객을 모셔오는 이런 어떤 전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면은 관광객들은 다소 외면을 하게 된다. 이런 어떤 우려 측면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 이 제도는 공정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숙박을 하지 않는 단일 관광객 그리고 렌터카나 전세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관광객 등은 이게 부과 대상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현재 그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도내 이용 차량의 100%가 경유 차량들입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중에 어떤 부담을 안고 있는 문제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대해서 우리 그 부장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왜냐하면 유입 인구 증가 그리고 관광객 증가 이거에 두 개가 맞물려 있는데 이것을 관광객에게만 한다고 하는 얘기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쨌거나 환경인프라 확충은 지자체가 책임질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구가 갑자기 증가를 하면서 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내 8개 하수처리장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처리용량 24만 톤인데 이질 평균 유입량 21만 9천 톤. 그 처리율이 가동률이 91%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3,900여 원을 투자해서 24만 톤을 증설하는 확정 사업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장께서 경유차에 대한 이중부가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지금 현재 62만 3천 대로 전국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렌트카 등록 대수도 2020년 현재 29,658대로 2014년과 비교하면 9,000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렌트카가
우리 정주민이 사용하는 것보다 한 3, 4배 정도는 더 주행을 한다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보전기여금을 뭐 경유차에 부과돼서 그런 이중부가 아니라 어떤 교통 혼잡 비용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공정하지 않다는 부분 저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 알고 있는 설정입니다. 뭐 크루즈 관광을 와서 제주도 방문하고 간 사람들한테는 숙박비도 뭐 교통비도 아무것도 못 받는 이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아직 그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뭐 어떤 문제점을 전체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판단되는 문제점들은 다 보완을 해서 제도를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접사님 말씀하신 것을 이제 좀 그 제도 속에 녹여가면서 이제 만들어가겠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우리 공항 항만 외에도 그다음에 관광지에서 징수하거나 이제 도립공원, 그다음에 공영 관광지에서 징수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 환경보전기여금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 기금을 어떻게 투명성이 전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징수 방법에 대한 공정성이 확보가 된다면 제주 관광의 미래를 위해서는 매우 가치 있고 투자해 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주의 관광은 관광 자원의 가치를 어떻게 포장을 해서 또 상품화하고 이를 재방문해서 매력을 높여줄 수 있는 상품을 만들 것인가, 즉 고품질의 상품을 만들기 위한 계속해서 이런 어떤 진행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결국은 환경보존기금이 가장 기본적인 도입의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원장님 질문하셨지만은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항이라든지 항만에서 징수하는 부분도 사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어떤 인구 증가에 따른 공동의 책임의 노력이라든지 또는 공정성의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항공기나 여객선 요금에 포함을 해서 관리를 일원화하고 그리고 투명하고 일관된 징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지난 17년도에 도에서 운영한 워킹그룹 활동 보고서에 또 보면은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60명 중에 61명, 한 38%에 해당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항공기와 여객선 요금에 포함하는 것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기여금 사용 용도에 대한 질문에 환경보전 정책을 강화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한 58% 정도,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게 아까 이제 과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생태 관광이라든지 또 질적인 관광을 높여주기 위한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고품격의 관광의 인프라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것이 한 35% 정도로 이렇게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관광업계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전제는 뭐냐면 투명성과 공정성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녹여낼 방안을 쓰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어떤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 뭐 투명성이라는 거, 일관성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같은 얘기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공항이나 항만에서 징수를 하면 징수 편의는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친지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업무 방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떤 거주지를 이동하는 그 자체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부분이 돼서 저희들 고민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어떤 입학하는데 지금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현재 있는 실정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이제 이 준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징수 방법도 꼭 이 관광업계를 통하지 않고 어떤 지금 현재 우리 탐나는 전에서 지역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제도든 간에 수용할 수 있는 제도라야지 저기 행정 편의만 갈 수는 없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착실하게 좀 기한이 걸리더라도 준비하면서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광 보존 기업은 반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는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일 정도로 했고요. 관광객 수입 다들 요건 어떻습니까? 관광객들이 제주 경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광객 수입 유치에 따른 별도의 환경 보전, 예산 편성이라든가 징수를 통해서 하는 방법,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아까 얼핏 처음에 도립공원이라든지 네. 또는 공영관광지에 징수하자는 그런 의견도 사실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현재 도립공원과 공영관광지에서 징수하는 부분은 사실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결국은 이중 부과에 대한 어떤 부담이 생겨나는 부분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제가 도립이나 공영은 아니지만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 사실 2007년도에 입장료를 폐지를 했습니다. 1월 1일부로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과연 입장료를 부과했을 때의 등산객 현황, 등산 방문객과 그리고 그 이후 폐지했을 때 상호 비교하는 데이터를 사실 제가 좀 찾아보고 좀 얘기를 좀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제가 조금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내부 자료라서 아무튼 제가 잠깐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07년 폐지 이후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은 근 10년간에는 소폭 정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8년도부터 방문객들이 급감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저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결국 환경보전기여금을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도 관광객이 감소할 것이라고 하는 논리는 합리적이지는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관광객이 감소를 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손실 부분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이런 기여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신 말씀 좀 해보시죠. 네. 예, 아까 부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입장료 징수가 어떤 방문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부분을 저들도 환경보전기여금 징수를 하더라도 이게 어떤 관광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용도가 정해질 겁니다. 그리고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하게 되면 납부자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 공항이나 항만에서 징수하는 입도세 성격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 그리고 환경보전기여금이 용도도 정확하게 관광객과 어떤 제주 자연 환경 보존하는 데만 어떻게 쓰여져야지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취지입니다. 토론을 좀 정리해보죠. 이제 시간들이 마무리돼서 시간을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여기서 지금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는 관광업계도 제주도도 추진하고 있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도 그 다음에 관광업계도 찬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부과장님 예. 앞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정책 추진 계획과 예. 반대 의견에 대한 여론 어떤 의견을 수렴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준비하면서 2018년 제주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관광객의 75%, 비즈니스 목적의 방문객도 68%가 자연 환경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응답을 했고, 이 중에 약 50% 이상이 환경 보전에 필요한 비용 부담 의사하겠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만 믿고 어떻게 강제 추진할 계획은 전혀 없고요. 국민 공감대 없이 추진은 지역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제주도에 대한 어떤 배타성의 문제도 있는 만큼 도민을 비롯해서 전 국민에게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서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이 중점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는 아까 우리 관광협회와도 충분히 얘기를 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없도록 서로 간에 어떤 윈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방향을 추진해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생하고 어떤 협력 방안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현재 코로나19로 이제 해외 여행길이 사실 막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해외 여행객들이 국내로 선회를 하면서 지금의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진다면 사실 이제 다시 예전처럼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는 이런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이제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했을 때 관광객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은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했을 때 그만한 매력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점이죠. 저는 다시 찾는 그런 관광지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매력 포인트를 어떻게 도나 우리 협회나 수정을 해서 방향을 잡아 나가느냐,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풀리면 지금 그 제주 방문객의 70%는 해외로 발길을 돌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가성비라든지 혹은 가심비라든지 이런 등등의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에 20%만이라도 제주도로 발길을 돌릴 수 있는 매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광업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체에서 역시 환경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예컨대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방법을 강화하고, 그리고 렌트카도 환경 저감의 방안을 지원을 받으면서 실행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런 환경 오염에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실천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부장님 좋은 말씀 너무 고맙고요. 저희들이 제주 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들이 실현이 되도록 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 제도가 제주도만의 의지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중앙정부도 설득하고 그래야 입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이 제도가 빨리 도입이 되도록 저희들 역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주의 환경 보존과 수용 용량의 한계에 달하고 생활 폐기물, 교통 혼잡, 그리고 도민들의 삶의 질 문제를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은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와 징수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대화와 타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시급하다고 하지만은 보다 관광업계의 반발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 나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